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오늘 제가 좀 일찍 운동을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동안 하던 이제 프로젝트가 일단 1차로 좀 완수가 됐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났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밤이 아니라 해가 떠 있을 때 운동을 좀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번에 벤치 먹었던 영상을 다 찍었어요. 그래서 기왕하는 김에 이제 2부작으로 나와서 할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리즈의 제목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제목을 바꿨냐면은 남자 몸 만나본 티 내지 마세요 시리즈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자 못 만나본 티 내지 마세요 1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좀 이런 게 있어요. abortion. 자, 지금 이제 영어 시간입니다. abortion. 또 발음 너무 정확히 하면은 또 이 AI가 알아들어가지고 abortion이 뭔지도 아시죠? 이거 입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볼드모트 같은 그런 게 있어요. 낙타 같은 게 있습니다. 그 사상 애들이 좋아하는 말로는 임힘중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쯤 되면 충분히 알아먹었겠죠. 이건 IQ가 99에도 알아들을 거예요.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보션 첫 번째 시간으로 남자 못 만나본 티 좀 내지 마세요 1편입니다. 이제 제가 조만간 영상을 올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종종 이제 낙타 논란에 있어서 어떤 이슈가 나오냐면은 이 낙타를 합법화해야 되냐 불법화해야 되냐라는 논쟁이 나왔을 때 낙타가 불법이어야 한다고 사람들이 주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낙타는 대부분 불법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이 솔직히 논지가 좀 더 강하고 탄탄한 건 있어요. 막상막한데 한 51대 49 정도로 낙타는 살인이고 낙타는 불법으로 해야 한다가 좀 더, 그러니까 논리상 테이블 위에서 현실은 어떻더라도 현실은 상관없이 논리상 좀 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자들이 말빨에서 밀리거나 그 사상 애들이 말빨에서 밀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마지막으로 필살기처럼 내뱉는 외마디 한마디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그러면은 여자만 처벌하지 말고 남자도 처벌해야 된다입니다. 그래서 오늘 1편 파트 1의 주제는 낙타죄 논쟁에 있어서 남자도 처벌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여자들은 일단 거르시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변의 여자애들이 낙타죄 처벌을 하는데 남자도 처벌해야 합니다. 그럼 걸으세요. 걔는 그런 그 사상이거나 원나잇을 일삼는 그런 문란한 여자이거나 뭐가 됐든 간에 남자를 못 만나봐가지고 남자에 대한 만성적인 혐오가 있는 여자일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논지를 한번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탁상 공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낙타죄 논란에서 남성을 처벌해야 되냐 안 되냐의 문제는 사실상 탁상 공론적인 성격이 강했어요. 근데 우리가 현실로 들어와서 현실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을 얘기하기 전에 일단 저는 탁상 공론에서도 낙타죄 논란에서 남자를 처벌하면 안 된다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증명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자, 우리 레드필 코리아에서 항상 한 얘기가 있죠. 특히 군복무 문제와 관련해서 남자들의 전반적인 인생과 관련돼서 남자들은 책임을 지는 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 오랜 세월 그 사상이 주장했던 여성차별이니 뭐니 그런 식으로 빽빽거린 것들 중 상당수 적지 않은 것들은 남자들이 책임을 지면서 그에 따른 권리를 얻은 건데, 그 권리를 일부 남용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폐단이었지 그 권리 자체를 갖는 게 나쁘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우리 킹던 가터슨 교수님, 우리 조던 피터슨 교수님의 말을 이용을 해가지고 요즘 남자들은 파워와 어서리티를 혼돈하고 그래서 파워를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어서리티마저 부정을 하려고 든다라는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인용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의 주제는 이것이 아니므로 여기까지 각서를 하고요. 그래서 이 논지를 계속 더 나아가자면은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이 이겁니다. 자, 낙타죄 논란에서 남성도 처벌을 해야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거꾸로 얘기하면 남성이 처벌을 받는다는 얘기는 남자한테도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마찬가지로 남자한테 책임이 있다면은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남성도 여성의 어보션의 선택 여부에 있어서 선택권이 있는가? 즉 우리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벌을 해야 되나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럼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보션 문제에 있어서 낙타에 있어서 남자가 발언권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원치 않는 아이가 생겼을 때 그게 기혼자든 미혼자든 어보션을 남녀 모두 동의를 했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모두가 행복해요. 또는 어보션을 남녀 모두 반대를 했을 때 모두가 행복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여자는 어보션을 원하고 남자는 어보션을 원하지 않는다. 즉 남자는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데 여자는 낳고 싶어 하지 않는다 라는 상황이 있다고 해봅시다. 반대의 경우 여자는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데 남자는 어보션을 원한다. 그래서 댓글로 보니까 낙타 강요죄라는 게 있다며. 그게 실제로 있는 법이고 실효성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또 형법으로 죄로 한다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됐을 때 누가 나쁜 놈이 됩니까? 남자가 나쁜 놈이 되죠. 남자가 몹쓸 놈이 되고, 남자가 낙타에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그것을 요구하든 원하든 뭔가를 원한다는 행위 자체를 굉장히 뭔가 나쁘다고 봐요. 왜 우리는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냐?
결론적으로 아이란 존재가 여자의 몸에서 성장을 하는 거고 출산이란 과정을 여자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한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사실이죠. 근데 우리의 맹점은 아이가 여자의 몸에서 자라고 여자가 출산의 고통을 감내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여성에게 너무 많은 권리를 부여하고 남성에게서 모든 권리를 빼앗은 것과 똑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 이런 뉴스가 나왔죠. 불과 7월 23일쯤에 나온 뉴스를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이 맞으면은. 자, 병장의 임금이 100만원쯤 가까워지니까 여자들이 무슨 주장을 해요? 왜 군인의 월급을 100만원씩 주냐? 20대 여성들에게도 뭔가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국방세를 내야 될 판인 가신다들이 지금 사리분별 못하고 똥오줌 못 가리고 그런 식으로 헛소리를 한단 말이야. 물론 모든 여자들이 그런 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성별을 뒤집어 보면은 여자는 아예 1조도 하지 않고 국민의 의무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걸 면책받는 그런 특권을 누리고 있음에도 아예 뜬금없이 자기가 아무 권리도 없고 권한도 없고 타인의 희생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권한을 요구할 수 있는 성별이 여자란 말이에요. 근데 반면으로 뒤집어서 임신은 좀 더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임신은 아이를 낳으면은 그 아이를 내 아이로 인정을 하고 책임지고 양육의 책임을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한평생 책임지는 역할을 하는 게 남성입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해서 아이의 유전자의 절반도 남성이고요. 그리고 엄밀히 말해서 그게 성폭행이 아닌 이상은 남녀 간의 성적 관계를 합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남자도 절반 정도의 권리를 가져야 정상이고요. 그리고 절반의 권리가 인정됐을 때 낙타죄로 처벌할 때 마찬가지로 절반의 책임을 남자도 똑같이 처벌을 하라는 요구를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정리를 하자면은 첫 번째 제 논조의 핵심을 정리를 하자면은 낙타의 선택 여부에 있어서 남성은 현실적으로 그리고 법리적으로도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낙타 강요죄가 있다며요.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어떠한 권리도 요구할 수 없는 위치에 처했기 때문에 당연히 낙타죄로 처벌할 때는 여성만을 처벌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권한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책임을 지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로 남자들이 낙타죄에 있어서 처벌을 받으면 안 되는 이유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레드필님, 이게 임신이라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남성이 여성이 콘돔을 싸고 했는데 콘돔을 안 써서 했을 수도 있고, 또는 남성이 진료의 사정 같은 그런 피임 방법으로 피임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사정을 조절한 쪽은 남성이니까 남성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저한테 질문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레드필 코리아를 오랫동안 구독한 전혀 서윗하지 않은 아주 레드필드된 레드필의 동사 형태, PP 형태입니다. 과거분사 레드필드된 우리 사내 자식들도 나한테 그렇게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의 대답은 objection 아닙니다. 이의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야말로 여전히 백마탄 왕자 아주 그냥 서윗한 생각이에요. 자,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굉장히 맹점을 하나 갖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남자의 사정에 초점을 맞춰서 바라보면 본질을 볼 수가 없어요. 남녀가 다르다에 초점을 맞춰서 본질을 봐야 됩니다. 즉, 첫 번째 이유, 남성이 아닌 여성이 성관계 게이트키퍼, 문직이라는 점에 있어요. 이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모든 낙타죄 논쟁에 있어서 또는 그런 어떤 법률 사건에 있어서 남자도 연좌제로 처벌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려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폭행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모든 합의된 성관계의 게이트키퍼는 여성이기 때문에, 즉 게이트키퍼는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 벌어지는 어떤 성관계도 여성의 동의 없이, 여성의 의지 없이, 여성의 적극적인 그런 신호 없이 이루어질 수 없고요. 우리는 그거를 범죄라고 부르기로 했죠. 니들이 동해서 적극적으로 했든 아니면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했든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폭행이 아니고서야 아무튼 여자들이 선택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죠. 여자들은 또 뭘 관리합니까? 여성들은 자신의 생리 주기를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어플도 다 잘 돼 있습니다. 일부 월경 주기가 불규칙한 여성을 제외하고 규칙적으로 월경을 하는 사람은 대략적으로 자신이 언제 배란기인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이 성관계의 게이트키퍼예요. 근데 언제 배란인지 정보도 여자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누가 더 책임을 많이 져야 돼요? 남자가 어떻게 알아요? 남자는 여자친구나 아내한테 섹스를 한번 청해보고 여자가 응하면 하는 거지. 남자가 막 옛날에 무슨 쌍팔리도처럼 막 마누라 스팽킹 하면서 막 오늘 한다 하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자가 동의를 해야지 하는 건데 그 동의를 하는 쪽이 정보까지 갖고 있어. 그러면 당연히 여성에게 좀 더 그런 낙타죄로 처벌을 해야 된다면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탁상공론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 현실적인 요점을 좀 따져봅시다. 방금 전까지 했던 얘기는 이제 탁상공론적인 얘기고, 현실적인 얘기로 들어왔을 때는 더 어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왜 남자도 낙타죄에 있어서 처벌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걸르라, 얘들은 사람 새끼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제가 오늘 얘기를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 이유는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낙타죄에 있어서 남자를 처벌하라고 주장하는 여성들의 99%는요 어떤 법리적인 형평성, 여성의 인권, 뭐 기타 등등 블라블라, 정의, 무엇이 옳고 그른가 이런 식의 형이상학적이고 고상한 가치에 의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남성 혐오자라고 하냐면요, 이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의 뒷배에는 남성 혐오적인 그런 목적이 깔려있기 때문이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사람들이 아이고 당신이 뭐 관심법을 쓰냐, 네가 어떻게 아냐, 니도 또 뭐 여혐이냐, 또 요런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제가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일단 제 경험적으로, 첫 번째, 제 경험적으로 언제 여성들 입에서 낙타죄를 처벌할 때 남성도 처벌하라는 얘기가 나온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여성들, 특히 그 사상, 피음, 미음들, 페미들이 낙타죄 처벌을 삭제하고 낙타를 합법화하는데 실패했을 때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여자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 전 여자고요, 저는요 낙타죄 처벌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남자도 처벌합시다가 아니에요. 저는 기독교적인 교리를 갖고 있고요, 뭐 블라블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고. 낙타죄를 없애라 이러다가 실패하잖아요? 그러면은 지들이 막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항상 그 사상 애들이 그러하듯 자기들의 어떤 사회적 불만이나 그런 분노를 사회나 남성한테 화풀이하고 그쪽으로 뻗치는 거예요. 애초에 이 여자들의 그런 동기부여가 불순하고 타당하지 못한 이유는, 대부분의 이런 주장이 나오는 상황을 내 말 듣고 여러분이 한번 실제로 해봐요. 이런 주장이 나오는 맥락과 상황을 살펴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낙타죄 합법화 논쟁에서 졌거나, 또는 정치적인 또는 입법적인 그런 정치적인 이해관계 싸움에서 졌을 경우, 그래서 낙타죄가 폐지되지 않았거나 낙타가 합법화되지 못했을 때 그제서야 기워 나온 말이에요. 즉 대부분의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남성 혐오적인 보복 심리를 가지고 하는 여성들이기 때문에 이 여자들의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여성들은 굉장히 사상이 사악하고 문란하고 굉장히 파괴적이고 굉장히 유해한 여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두 번째, 좀 더 탄탄한 증거를 가져오겠습니다. 이 여자들의 동기부여가 이런 식으로 썩었고 유해하고 문란하다라는 증거를 제가 제시를 하자면은, 여자들한테 거꾸로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또는 거꾸로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됩니다. 그 여자들이 평소에 낙타죄 합법화를 주장을 했다 칩시다. 낙타의 합법화를 주장했을 때 그 여자들의 아젠다에 남성의 50%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자, 그 여자들이 낙타죄 불법화를 실패를 해서 그에 대한 대가로 남자의 50% 처벌을 요구한 거라면은, 거꾸로 그 여자들이 일관성이 있으려면은 평소에 낙타죄 합법을 주장했을 때, 그러면은 남자에게도 이 낙타를 할지 말지 여부에 50%의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낙타의 여부는 일방적으로 여성이 한 게 아니라 그 아이의 부모가 되는 아빠, 엄마가 될 수 있는 그런 남성과 여성이 합의하에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병원에서는 아버지의 도장이나 사인 없이 또는 아버지의 동의 없이 함부로 낙타를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주장을 하냐 이거예요. 안 하잖아요. 즉 여기서 일관성이 흐트러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주장에서 이렇게 뒤집어 봤을 때 일관성이 흐트러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남성에게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보복성에 가깝고, 그리고 감정 배설이나 또는 어떤 그런 사회적 응징에 가까운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여자들은 제가 단언컨대 유해한 그 사상에 그냥 경도가 된 쓰레기 같은 여성들이고요. 이 여성들은 인생에서 거른 게 좋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얼굴 까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개거품을 물 수 있는 얘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나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이에요. 난 너무 당당하기 때문이야. 왜냐하면 바로 내가 부끄러워할 거는 내가 아니라 이런 주장을 하는 여성들이 부끄러워야 하고, 감히 사회에서 얼굴을 대놓고 이런 주장을 못하는 사회가 형성돼야 된다고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은, 바로 이 여자들이 한 번도 남자 사랑을 못 받아보고 남자랑 연애를 안 해봤으니까 이런 팔자 좋은 헛소리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왜 여성한테 낙타에 있어서 좀 더 많은 책임을 물어야 하고 여성에게 좀 더 그런 것들을 요구해야 하는지 설명했을 때, 우리 남성분들 기분이 어땠습니까? 특히 내 채널에서 여자친구의 좀 더 제뉴인 디자이어를 끌어내고 싶고, 또는 내가 지금까지 연애 생활이 많이 어렵고 나는 여자를 좋아하는데 여자를 좀 잘 만나보고 싶고 여자를 좀 리드해보고 싶어서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지금까지 오늘 제가 펼친 변론이 되게 불편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왜냐하면은 사실상 젊은 남녀가 뭐 미혼이든 기혼이든 간에 아이를 낙타를 할지 말지에 대한 기로에 섰다는 얘기는 태반이 썩 좋지 않은 일입니다. 즉 사랑하는 남녀 사이에 서로 상처가 될 수 있고 서로 관계가 으스러질 수 있고 그런 식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제가 아까 탁상 공론이라고 표현한 게 딱 맞아요. 남자도 처벌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애들은 첫 번째 실수, 탁상 공론을 한 거고요. 두 번째 실수, 이런 감정의 영역을 놓친 거고요. 세 번째 실수, 자신의 주장에서 일관성이 없는 겁니다. 반면에 저는 세 가지를 다 잡으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제 현실적이고 감정적인 영역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 관계를 하고 서로를 믿고 서로를 사랑하는 남녀가 어떤 낙타의 여부에 놓여있다. 특히 젊은 남녀거나 대학생이어가지고 둘 다 결혼의 준비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엄청나게 상처고 엄청나게 힘든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일을 어린 나이나 젊은 나이에 겪는 여자 자체도 엄청난 그런 스트레스와 고통과 상처를 받고요. 그런 여자친구를 바라보는 남자도 전전긍긍하고 속이 끓습니다. 이런 사랑은 물론 이게 뭐 이렇게 다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아요. 서로 뭐 니중내 나중내 할 수도 있겠지만 책임 공방을 하다가, 자, 여러분이 우리 남정네들이 낙타죄를 합법을 해야 되냐 불법을 해야 되냐 탁상 공론을 할 때는 마음껏 우리가 논쟁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낙타를 하는 여자는 살인마다, 그거는 생명경시다 해도 막상 본인이 과속을 해가지고 여자친구가 애를 베게 되는데 애를 지워야 할 상황이 되면은 감히 사랑하는 여자친구한테 너는 살인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낙타를 결정해야 되는 여자친구한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기한테 미안해가지고 막 전전긍긍하고 막 죽으려고 그러고 막 고개를 못 듣는 남자친구를 보면서 과연 여자친구는 반드시 내 남자친구를 내가 같이 처벌받는 한이 있더라도 연좌제로 낙타죄로 처벌을 시켜야겠다는 이런 굳은 마음을 먹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서로 사랑을 안 해보고 남녀끼리 사랑을 못 나눠본 뭐라 말로 형용하기 어려운 제가 유튜브 검열을 뛰어넘어서 뭐라 표현하기 어려운 이런 한심한 식의 생각을 하는 여자들이야말로 한 번도 남성과 따뜻한 사랑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끔찍한 여성들이라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에 이제 한 가지 허점이 있습니다. 어떤 허점이 있냐면은, 아니 레드필님 이렇게 잘 사귀다가 가끔 도망가는 놈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여전히 할 말 있습니다. 뭐라고 할 말 있어요? 좀 잔인할 수 있지만 그거는 여자가 남자를 잘못 고른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녀의 차이에 있어서 연애 그리고 성관계의 게이트키퍼는 여자고요. 결혼과 책임 여부에 있어서 게이트키퍼는 남자입니다. 왜 결혼이 남자가 선택자인 줄 아세요? 남자는 책임지는 성별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처음에 일전에 그 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그 미국의 그런 낙타죄 논란이 일어났을 때 누가 댓글에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냥 낙타를 할 일을 만들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여자들이 그런 말을 하고요. 그래서 로로타마 씨도 소개를 하겠지만 미국에서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테크트리가 똑같아. 미국이든 한국이든. 낙타죄에 실패하니까 이제 다들 대법원이 그런 판결이 내니까 갑자기 페미들 기어나가지고 남자도 처벌하라 이러고 있단 말이야. 아주 사악한 여자들이지. 근데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가지고 여자들이 얘기하는 애초에 낙타할 일을 만들지 마세요라는 얘기는 남자들아 니들이 책임지지 않을 거면은 팬티 속에서 성기를 꺼내지 말란 얘기예요. 팬티 속에 음경을 넣어두란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는 마치 무슨 사고방식이 깔려있는 거냐면은 여자가 성관계를 해준다라는 식의 사고방식이 깔려있는 거야. 그 우리 레드필에서 얘기하는 트랜섹셔널 섹스, 그러니까 대가성 섹스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아니요, 여자 자체가 밸리데이셔널, 남자의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싶어서 여자가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어필하고 여자가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즐긴 거예요. 그리고 성관계는 미안한데 남자가 성관계를 좀 더 좋아하긴 하지만 막상 이루어지는 성관계에 있어서는 여자도 같이 즐기는 거예요. 제발 무슨 스피어걸이나 매춘부 마냥 남자한테 몸을 대줬다, 섹스를 해줬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지 마요. 여자들아, 미안한데 여자들아, 남자는요 책임을 당연히 지는 성별이 아니에요. 니들이 책임질 가치가 있는 여성임을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이 레드필님, 그래도 성관계를 했다는 거는 임신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래서 책임을 짓는 거 아닙니까? 아, 좋아요. 근데 그 책임을 진다는 게 반드시 아이를 낳아가지고 양육한다는 뜻이 아니죠. 낙타를 하게 되면은 낙타의 비용을 내는 걸 수도 있고, 낙타를 하는 기간 동안 옆에 머물러주는 게 됐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걸 안 하는 남자들 있다. 그거는 이제 여자가 이제 남자를 잘못 고른 거지. 그런 일부 잘못 고른 남자들 때문에 그런 사건들을 막겠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어떠한 권위도 없는 남성들을 처벌해야 된다는 논리는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조니 뎁이 앰버드라는 꽃뱀한테 물렸죠. 근데 사람들이, 물론 매노스피어는 당연히 그랬고 다들 특히 롤로타마 씨는 조니 뎁을 베타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레드필직이 있었으면은 앰버드가 레드 플래그인 걸 알아봤을 것이다. 왜 조니 뎁은 미리 앰버드가 레드 플래그인 걸 몰랐는가라는 식의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매노스피어인 남자들도 그렇고, 대체로 남자들한테는 남자가 여자를 잘못 만나서 인생이 꼬이면은 아이 야 임마 네가 사내 자식인데 그래도 네가 여자를 잘 알아봤어야지 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엄밀히 말해서 조니 뎁에 대한 2차 가해죠. 왜냐면 피해자는 조니 뎁이니까. 하지만 우리의 사회적 분위기는 남자는 책임을 지는 성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더 내가 설명을 하자면은 우리 사회는,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고 어떤 편견이 있냐면은 남성은 뭔가를 가하는 성별이고 여성은 뭔가를 당하는 성별이라는 편견이 있어요. 물론 그 뜬금없는 편견은 아닙니다만
블랭 슬레이트 이퀄리즘, 남녀 평등, 남녀는 똑같다, 남녀 백지 이론을 주장하는 가이노센트릭 오더, 페미니즘 사회에서는 그런 식의 주장을 펼치면 안 되죠. 아무튼 여전히 이런 관습이 남아있습니다. 남자는 뭔가를 하고 여자는 뭔가를 받아들인다. 이런 식의 관습은 대한민국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를 뭐예요? 남자 선생님이 여제자와 성관계를 하면은 그것은 그루밍 성폭행이고, 여자 선생님이 남자 제자와 성관계를 하면은 부적절한 관계라 부르는 이중잣대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시겠죠? 즉 남자는 뭔가를 하고 여자는 뭔가를 당한다는 편견이 있기 때문에 조니 뎁이 그런 식으로 욕을 먹는 거예요. 일부 사람들한테. 근데 여기서 더더욱 역겨운 거는 적지 않은 수의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남자들 옆에 서가지고 같은 원리로 조니 뎁을 손가락질을 하는 여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건 조니 뎁이 조심했어야지. 이거는 레드필에서 롤로 타마 씨가 얘기하는 시스터우드 모랄레우스, 자매 연대의 한 가지 효과 중 하나로서 여자들은 자신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남의 일이지만 일반적으로 평상적으로 평균적으로 사회적으로 분위기상 또는 관습상 내가 혹시 저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또는 동료 여성이 여자라는 성별이 저런 상황에 처했을 때 손가락질을 받게 해서라는 안 되라는 명목으로 그런 식으로 자매연대가 발동을 해가지고 자기 일도 아닌데 남자들 옆에 서가지고 같은 이유로 조니 뎁을 손가락질하는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사회 현상은 당연하듯이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아무 감각이 없으면서 왜 여자한테 네가 남자를 잘못 골랐지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나쁜 놈이 돼야 되죠? 남녀 평등이라며? 그리고 여자가 오히려 성관계 게이트키퍼고 여자가 남자를 고르는 성별이니까 오히려 내 얘기가 오히려 더 타당하지 않나요? 조니 뎁을 손가락질하는 것보다? 왜 남자, 그게 대상이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이중잣대로 돼야 되지? 라는 게 나의 요지예요. 자, 마지막으로 나도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가야 되므로 이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레드필 코리아님, 이런 얘기 막 이렇게 얼굴 까놓고 하면은 여자들이 당신이랑 안 자주면 어떡해요? 저는 완전 한남이네? 저런 한남이랑 자주면 안 됩니다. 이래서 당신 못 자면 어떡해? 아니요. 내가 이렇게 어찌 이렇게 얼굴을 까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줄 알아요? 이게 바로 물란한 여성들, 정신나간 여성들, 우리 오마르의 삶의 메시지, 그 표현을 빌리자면은 고장난 여성들을 거르는 방법 중 하나예요. 저는요, 남자를 고를 때 신중한 여자를 원하고요. 저는요, 성관계를 할 때 남자를 잘 알아보고 성관계를 하는 여자를 원합니다. 나는 그런 여자가 나를 선택했으면 좋지, 그냥 무턱대고 남자만 눈 맞으면 바로 몸 대주는 그런 여자랑,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이 여자가 나랑 자는 이유가 다른 남자랑도 쉽게 자기 때문에 자는 여자는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던 인용했던 그 댓글, 그게 남잔지 여잔지 모르겠지만 레드필님, 그냥 애초에 낙태할 일을 만들지 마세요 라고 얘기한 그 사람한테 하고 싶은 얘기인데, 남자들한테 거시기를 집어넣으려고 할 게 아니라 거꾸로 얘기하면 여자한테 조신하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사회는 낙타의 논쟁이 있어서 남자들한테 거시기를 놀리지 말라 그러지, 거꾸로 여자한테 조신하라는 얘기는 아무도 안 해. 미안한데 남자한테 거시기 놀리지 말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뭐 성폭행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잖아. 관계의 게이트키퍼는 여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이 낙타죄를 예방하고 싶으면 여자한테 조신하라고 요구를 하는 게 또 사리에 맞고 이치에 맞고 훨씬 더 실용적입니다. 근데 그 사상인 애들은 모순에 빠져있죠. 왜냐하면은 그 사상인 애들은 여자라면은 뭐든지 다 해줘야 되고, 여자라면은 모든 게 다 방종이 아니라 권리고 자유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물란하게 성관계를 할 수 있는 권리도 여성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낙타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자한테 조신하라고 요구하는 거는 여성에 대한 성억압이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웃긴 거는 결론적으로 어떤 그런 성관계에 있어서 문지기는 여자이기 때문에 사실상 낙타를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교육입니다. 무슨 성교육이요? 여자한테 조신할 것, 그리고 남자를 신중하게 고를 것을 요구하는 성교육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빼먹었는데, 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노콘 못쓰기라고 했고 콘돔 쓰기로 했는데 남자가 콘돔을 안 썼어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몇몇 주나 어떤 서구권 국가에서는 여자가 콘돔을 요구했는데 콘돔을 쓰지 않고 성관계를 할 경우 그것을 강간으로 간주하는 법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잘못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콘돔을 쓰나 안 쓰나 뭔가 임신될 확률은 언제나 조금씩 있는 거고, 애초에 아까 같은 논리로 애초에 그런 콘돔을 안 쓸 그런 식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을 남자를 만난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성관계를 중단했어야죠. 아예 본인이 그렇게 소신이 있었으면. 그리고 죄송한데요, 내가 이런 말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 사실상 뭐 내 개인적인 경험으로든 주변 사람 경험으로든 정작 콘돔을 요구하는 여성들이 시간이 지나면 요구를 안 해요. 여자 입장에서. 뭐 그건 그만큼 뭐 남자에 대한 신뢰가 있고, 이 남자랑 뭐 애가 생기면은 락다운 하겠다라는 신호니까 뭐 저도 나쁘게 받아들이진 않습니다만, 좀 그런 식의 현실이 있다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러니까 제발 그러니까 좀 이제 남 탓 좀 그만해요, 여자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자면은, 저는 현실적으로 이 낙타 문제는 사랑하는 남녀 사이에 굉장히 좀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누구를 처벌해야 된다, 뭐 연좌제를 물어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여자들 자체가 유해하고 고장나고 쓰레기 같은 여성들이라는 거를 오늘 여러분들께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고 싶었다는 점을 상기드리고요. 저는 굳이 현실적으로 여자한테, 그래서 제가 시즌1 영상에서 굳이 낙타를
형법으로 처벌할 필요가 없다고 제가 주장을 한 겁니다. 제가 그 영상이 제 컨텐츠 중에 가장 많은 반대가 달리고 가장 많은 반박을 당하고 가장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된 영상인데, 예, 저는 바람직하진 않지만 그것을 과연 형법으로 처벌해야 되냐? 왜냐하면은 이미 그 과정 자체가 여성에게는 고통이기 때문이다라는 이런 식의 논지를 펼쳤습니다. 예, 그래서 전 지금 너무 배고파가지고 더 이상 머리가 안 돌아가가지고요. 예,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